자, 그렇다면 정적을 대하는 정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궁금하다. 왠지 정반대일 것 같기도 하고. 자, 먼저 정조가 왕세손 시절 쓴 일기를 통해서 즉위 전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까 합니다. 보시죠. 나는 낮에는 마음을 졸이고 밤에는 방 안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흉도들이 내가 거처하는 집을 엿보아 말과 동정을 탐지하여 살피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또한 옷을 벗고 편안히 잠을 자지도 못하였다. 당시 이산은 조년각에 머물렀는데요. 흉도들, 즉 정적의 신복들이 24시간 조년각을 엿보며 이산을 감시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정조의 삶 또한 정말 너무나도 기구했기 때문에 그 항상 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자, 그렇다면 이산을 노린 정적들 대체 누구였을까요? 세손이 왕이 되면 그 아비의 죽음을 방관한 우리들은 다 죽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손의 등극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산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화를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산이 왕이 되는 게 영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맞아요. 해경은 홍씨가 쓴 한중록에 따르면요, 당시 세손의 정적들은요 이런 흉흉한 말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죄인 지작, 불가, 승통. 죄인의 아들인 세손은 왕통을 이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도록 유도한 노로는 집요하게 세손을 깎아내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 노론 중에서도 이산의 최대 정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홍인한. 홍인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풍산 홍씨의 가문의 인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 근데 그 뒤에 갇혔던 그 사도세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도세자 그 답답해서 발로 막 차서 타다 보니까 그 뒤주가 그냥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이 났다고 영조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다시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이제 죽던 날 그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야, 홍인아는 오히려 자기 지인들 몇 명들과 함께 뱃놀이 잔치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마음속에다가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내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자, 그런데 이산이 홍인한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밖에서는요, 세손 이산을 둘러싸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세손이 밤마다 궁궐 밖으로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한다. 품성 바르고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 그거 다 거짓말이다. 세손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문제의 소문을 낸 인물들, 이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일을 추진하실 작정이십니까? 왜요? 이런 모략은 대감의 취향이 아니십니까? 화완옹주와 화완옹주의 양아들 정호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완옹주는요,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낳은 딸로 사도세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이 근데 오히려 그런 소문을 소문을. 낸다고? 고모가 이런 소문이네요? 사실 화완옹주는 이산이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너무 잘 챙겨서 해경공 씨가 경계할 정도였었는데 올케, 세손은 나한테 넘기세요. 뭐요? 여기 나 말고 세손을 왕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세손 문제 나한테 이리만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만 없다면 노론이자 양아들인 정우겸이 더 큰 권력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권력이네. 다 힘이야. 그러던 1775년 하면 대리 청정은 어떠한가? 영조가 대리 청정을 이산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한 그때 누구도 예상 못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어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전교를 내리시옵니까? 세손은 노론도 소론도 알 필요 없고 이조와 병조 판서에 누가 좋은지도 알 필요 없고 조정의 일은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놓고 불출의 끝을 달린 사람 누구였을까요? 홍인한. 네, 바로 홍인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하는 거는 그만큼 대놓고. 이제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적들의 엄청난 공격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했겠어요. 진짜 답답하고 막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때 정조 이산의 탈출구는 뭐였냐면요.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책 읽기. 이거는 저희가 정조하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책 읽는 걸 어떻게 그게 될까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뭐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가자. 한 템포 쉬어가자. 그러면서 나중에 대업을 도모하자.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분노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양을 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훗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힘을 기른 건 아닐까요? 책을 읽으면서 이제 똑똑해지면서 카리스마를 키웠다. 지혜를. 교수님, 근데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영조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좀 정적들을 제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 정치 상황이 그러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를 공격했던 외척이자 노론들은 저들의 도움을 받았으래도 왕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그때 죽었다. 영조의 지으기에 지지했던 정치 기반이기도 했고 영조 입장에서도 함부로 그들을 내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세손은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서 상록을 바꿔라. 싫습니다. 도자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네가 도망고 가야만 한다.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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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영조는 반대 세력을 향해서 자신은 세손을 바꿀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강력하게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정조는 왕이 못했을 겁니다. 맞네. 그래도 보호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년 뒤인 1776년 조선의 판도가 바뀝니다. 쌍일보 조선국 임금의 원령이시여 돌아오소서. 25살의 이산이 마침내 조선 22대 왕 정조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영조가 돌아가시고 네. 정조가 왕이 되고 홍인한 덜덜덜 떨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그림이 그려지죠. 갑자기.